자신 있게 말해봅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면서 누구나 예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었던 지금 신입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디지털 그래픽스 수업, 그리고 이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관련 수업, 그리고 에디토리얼 디자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3년 동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웹이 있는데 웹하고 이제 웹 응용 부분하고 디자인 코딩, 3학년 때는 멀티미디어 디자인하고 GUI 디자인 이렇게 해서 모바일까지 이렇게 아우러서 웹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음악 컨텐츠 디자인하고 미디어 디자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4학년 융합디자인학부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글쎄, 모든 디자인 분야가 그렇겠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이 창작물을 만들어내서 그걸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참 매력이 있는데, 어떤 졸업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게임에서 우리 오래된 테트리스 알고 있죠? 그 게임에서 이렇게 블록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딱 사라지는 그때의 쾌감을 편집 디자인에서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편집 디자인은 기초 분야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3학년이 되면은 진로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웹 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환경에 있어서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기반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많이 이제 수요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졸업 작품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셔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평소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어떤 분야에 딱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4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다르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내가 잘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내가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국 결과물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한 가지로 최종 목표는 같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분위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드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자유롭지만 그 안에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그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잘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느끼는 바에는 굉장히 분위기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잘 해나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수업 방식은 저는 이제 수업 1교시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공유하고요. 뻔한 것들도 가끔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작업물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빠지기 마련인데 그때 한 번씩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말 기초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두 번씩 짚어나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자 이제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성실하게 임한다면 누구나 예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실제로 뭘 잘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뭔가를 배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이플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의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미 다 담겨져 있기도 하는데 퀄리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성실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 아웃풋이 굉장히 좋으려면은 매주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고민하는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매주 그 코멘트나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학도 너무 많고 또 학과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런 트렌디한 학과가 우리 학과가 아닐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각 미디어 디자인 학과는 많은 다양한 미디어를 다룰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올해 안산대학교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했는지 한번 쓱 봤어요. 그랬더니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트렌드에 따라가는 너무 미디어 쪽에만 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융합되어 가지고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게 시각 미디어과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한번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휴강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안산대학교만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여러 학교를 가면서 이런 공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보통 읽고 말았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뭐 쾌차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 반 친구들은 따뜻하구나 라는 거를 조금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매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매년 또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학생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걸 다 이기고 본인이 처음 입학할 때 가졌던 꿈을 이뤄서 나가는 모습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했을 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에 맡았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해서 이제 같이 정말 학부모로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기억에 많이 남긴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친 거 그 이상으로 학생들이 무언가 결과물을 제시해 줬을 때 그걸 통해서 저도 새로운 어떤 발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제일 예쁘죠. 또 A+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학생이 제일 이쁘겠죠.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학생이 가장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되게 의외의 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제일 좋아요. 이 친구한테 원하는 거를 이끌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하는데 이 친구가 80을 한다면 100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나머지 20을 제가 혼자서 찾기에는 이 하루의 시간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찾기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막 찾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수업 지내면서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라기보다는 편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좋은 작업물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얘기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상품 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도영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셨겠죠. 우리 때만 해도 여성이 사회생활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네, 친구들도 현모양처를 꿈꾸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근데 나는 정말 일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배운 걸 한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교수자가 안 됐어도 디자인 회사라도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녔었어요. 처음에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에이전시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고 지금은 이제 사업체를 가지면서 이제 강의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강의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그냥 똑같이 제 인생에서 강의만 빠지지 않았을까. 디자인 일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도 조금 더 했겠죠. 공부를 조금 더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원래 했었던 통번역 일을 계속 했었는데 근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2년 반 동안은 전혀 세미나 같은 게 잡히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럼 뭐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우리나라 디자이너들과 세미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담회 같은 거 있으면 통역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계속 하면서 똑같이 지내면서 언젠가는 나도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는 학생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나는 과제를 안 해도 출석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제는 안 할 수 있지만 학교에만 올 수 있다면 충분하게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자가 열심히 가르치는 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학생도 수업을 출석하는 것도 의무이고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고민하고 잘 안 풀렸는데 온 학생이다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출석한 학생이 일단은 그래도 출석은 해야죠. 출석은 이제 해서 뭔가 안 풀렸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풀어가는 그 스텝을 밟는 거랑 아예 오지도 않고 저기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고르기 어렵네요. 둘 다 일단은 선택하기 어렵고요. 그나마 선택을 한다면 과제를 한 학생이 그럼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과제를 안 하고 출석한 학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거죠. 네. 과제라도 출석한 사람은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과제 하다가 못 왔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라서 그나마 그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이건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과제를 안 하고 안 하고 출석을 하는 학생. 출석하는 학생. 반대로 출석을 안 하고 과제를 하는 학생. 출석은 안 했는데 과제는 제때제때 내고 네. 출석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네. 전 그래도 출석하는 학생. 학교에 오는 그 의지. 의지. 그걸 안 하면 뭐라도 해라고 제가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 안 오고 과제만 하면은 저랑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100억은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큰 돈인 거. 네. 입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지만 좀 우수한 재능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 뭐 이런 거 만들면 어떨까? 10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맞죠. 생각합니다. 당장 10억도 저한테는 클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냥 아까 잠깐 생각해 본 바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진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서 일단은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예전 같은 경우 50대라고 하면 또 많게 느껴졌는데 아직 50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거의 뭐 이제는 뭐 조금 끝나가는 그 시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이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뭔가 그 금액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어떤 역량을 어딘가에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건강을 조금 돈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다져놓고 그러고 이제 뭔가를 좀 에너지가 넘치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볼 것 같아요. 100억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굉장히 큰 돈인데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일단 제 브랜드를 론칭을 할 거고요. 그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 종강이니까 여행 가고 싶어. 한 달 우리 방학 한 달, 2달 동안 방학이니까 한 달은 또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 학기 수업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만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계획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생기면 다음 주에 종강하자마자 바로 해외여행 자유롭게. 떠나고 싶어요. 네. 질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